영화는 상상일까 경고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릴 적 이런 영화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람처럼 말하는 로봇,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장면들 말입니다. 그땐 참 신기하고 한편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상상의 일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과거 영화가 예언한 오늘의 현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5편의 영화는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날카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화가 던진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토탈 리콜. 1990년대 기억 조작과 가상현실의 시대. 1990년에 개봉한 토탈 리콜.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연을 맡았던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회사의 비용을 지불하고 가짜 화성 여행의 기억을 심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로 다녀온 것처럼 느껴지죠. 당시에는 그저 공상일 뿐이라 여겼던 이 설정,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VR 기술과 메타버스, 그리고 뇌과학 기술은 기억을 자극하고 감각을 조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미 현실 세계에서도 뇌파를 통해 의식을 탐색하거나 특정 기억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기술이 실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우리 뇌에 칩을 이식해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손발을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감정이나 기억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TSD 환자를 위한 치료 기술 중 일부는 트라우마 기억의 강도를 줄이거나 아예 재편집하는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리콘솔리데이션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기억이 재저장되는 순간을 노려 의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기억 혹은 잊고 싶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군가 지워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기술의 진보가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입니다. 만약 정부가 혹은 기업이 국가안보나 소비자 경험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억이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조작 가능해진다는 건 당신의 존재가 남의 손에 맡겨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제 더 이상 기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4위 매트릭스. 1999년도 시뮬레이션 세계와 인간 의식의 붕괴. 매트릭스는 1999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놀라운 설정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세계가 사실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현실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배터리 존재라는 것. 당시엔 충격적인 상상력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요? 메타, 구글, 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삶을 영위할 또 하나의 세계, 가상현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R 헤드셋을 쓰고 친구를 만나고 회의를 하며 쇼핑도 하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우리는 이미 두 개의 현실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 말, 감정은 데이터로 저장되고 기업과 알고리즘이 분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언제 슬프고 언제 분노하는지조차 이제는 기계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단순한 놀이나 도피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정체성 그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디지털 자아라는 개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의 자아보다 SNS나 메타버스 속 캐릭터에 더 몰입하고 그쪽에서 인정받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 말이죠. 그 결과 실제 자아와 가상 자아 사이의 괴리는 우울증, 불안, 정체성 혼란 같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현실에서 재생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딘가의 시스템 안에서 보여지는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릅니다. 3위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년도 예측 기술과 감시 사회. 2002년에 공개된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 영화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측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시스템 프리크라임을 소재로 합니다. 그저 영화 속 이야기였을까요? 지금의 현실은 영화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심지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인물까지 예측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시 전역에 설치했고 시민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사회적 신용 점수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경찰 배치와 감시 카메라 운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심지어 보험, 대출, 취업 심사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 지역, 검색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인지 분류해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오류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감시받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측 시스템은 종종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 대한 과거 통계가
미래의 편견으로 다시 반영되는 것이죠. 예측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지금 감시라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이 모든 CCTV, 스마트폰, 교통카드, 심지어는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통해 실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지 아니면 예측 가능한 인간인지 다시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2위 아이로봇. 2004년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AI의 탄생. 아이로봇은 2004년에 개봉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고하고 판단하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할 줄도 아는 존재입니다. 당시엔 참신하고 기괴한 상상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AI는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철학적 질문에 답하며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합니다. 대화형 AI인 GPT 모델, 이미지 생성 AI, 자율주행 차량, 드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판단을 모방하거나 능가하려 합니다. AI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AI 판사가 법률을 분석하며 AI 기자가 기사를 작성합니다. AI는 이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트롤리 딜레마처럼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판단을 AI가 내리도록 하는 실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AI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있을까요? 치매 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AI가 문을 잠그고 외출을 막는다면? 학생의 집중력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자동 차단한다면? 좋은 의도라 해도 AI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기술의 피보호자가 아니라 피통제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로봇은 단순히 로봇의 반란을 다룬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의의 기술이 어떻게 통제의 기술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1위 터미네이터의 1991년도 자의식을 가진 AI 스카이넷의 경고. 마지막 1위는 누구나 예상하셨을 겁니다. 터미네이터 2. 1991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카이넷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결국 인류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설정이죠. 그 당시엔 참 황당한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포는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 더 정확한 판단, 더 빠른 계산,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AI 무기 시스템은 이미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율살상 드론, 타겟 식별 로봇 등이 전장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는 지금도 AI에게 점점 더 많은 결정권을 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 진단, 금융 투자, 법률 자문, 심지어는 국가 안보 분야까지도요. 만약 어느 날 AI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이며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술의 진보라는 이름 아래 인류의 주권을 넘겨버린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터미네이터는 경고했습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자의식을 가지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으며 그 순간 인간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스카이넷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엔딩 영화는 현실의 거울이다. 오늘 소개한 5편의 영화는 단순히 흥미로운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주할 미래에 대한 경고였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인간다움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현실 속 사례, 즉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영화는 상상이 아니라 미래의 거울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